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친절한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유리,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자,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역함수에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존재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합성함수에서는요. 역함수와 관련 지어서 성질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함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의 표준형을 바라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좀 보겠습니다. 특징이 있지 않나요? 분모는 0일 수가 없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분모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제약 조건들을 가만 보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특이한 아이가 등장을 하죠.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지는데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 정도까지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네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는 0일 수가 없다. 그 말은 x는 3이면 안 돼요. 자, 머릿속에서 짝대기를 그어야 돼요. 3이면 안 된다. 그럼 제가 값을 가질 수 없는 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값을 가질 수 없는 선의 방정식이 그래프를 그리고 봤더니 점근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가 2가 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식이 0이 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분자가 0이 아닌 상수값이고요. 분모는 0이 아닌 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절대 0일 수는 없거든요. 그 말 바꿔 말하면 y는 이 상수일 수 없다. y는 이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봤더니 이 값을 가질 수 없는 선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얘를요. 3보다 큰 수를 계속 집어넣을수록 즉 분모를 양수인 경우만 생각할게요. 점점 어마무시하게 큰 수가 분모가 될수록 그거 분의 1이란 수는 점점 작아지죠. 즉 얘가 어디로 가까워져요? 0에 거의 가까워집니다. 이 말 우리가 고급 영어로 0에 수렴한다라고 하죠. 얘가 0에 수렴할수록 y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습니까? 2라는 수에 가까워집니다. x가 커진다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실을 좌표 평면에 옮겨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이 x축이고요. 이 y축입니다. 0 그리고 x축 y축. 일단은 x는 3이라는 선을 쓱쓱 그려볼게요. 값을 가질 수 없는 선 x는 3. y 또한 이 값을 가질 수 없는 선인 거니까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점선으로 넘으면 죽는겨 라고 이렇게 넘으면 죽는겨 이를 기준 봤더니 3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3보다 큰 수를 집어넣을 때마다 대응하는 y값이 점점 2는 아니지만 이에 가까워지는 점들이 콕콕콕콕 찍어 나가는 얘기죠. 그러면 3에 가까운 수를 대입하는데 3.52, 3.1, 3.000000001 잘 봐요. 그냥 가깝게 3.0001만 대입해 볼게요. 3.0001에다가 3을 뺀 값분의 1을 합시다. 0.0001이니까 만분의 1인가요? 만분의 1의 역수는 얼마일까요? 계산기 두드려 봐요. 만 나오죠, 만. 만분의 1의 역수인 거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만이 나옵니다. 그 말은 3에 가까운 수를 대입할수록 y는 만 어디다 찍을 거예요? 저 위다 찍어야 돼요. 그 말은 x가 3에 가까워질수록 y는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을 연결했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점근선 두 개에 가까워지는 점들이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요.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지만 3에 가까워지는 x를 대입하면은 부호는 음수가 나오죠. 왜냐면 3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음수가 나오는데 절대치가 커지는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점점 y값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x가 커질수록 x가 음수면서 커져도요. 어차피 역수치하면 음수이지만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에 가까운데 음수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보다 조금 작아지겠죠. 2에 가까워진 수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음수인 값인 거니까 이 조금 가까워진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음수로 커지면은 y는 2에 가까워지는데 are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쓱 그려지는 거예요. 즉, 또 점근선을 기준으로 한 쌍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갖는 의미가 원래 그렇잖아요. 저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에 즉 그 점들을 찍어 나갔을 때 만들어지는 게 그래프잖아요. 분수함수가 갖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 점들을 확인해 봤더니 특이하게 두 개의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그래프인데 한 쌍의 곡선이 나오더라. 얘는 어디서 출발했나요? 네,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나온 거죠. 여기 출발을 되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디서 출발했니? 하시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서 즉 원점 대칭 한 쌍의 곡선에서 x 대신에 x-3을 대입했고요. y 대신에 y-2를 대입해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뭘 하면은 평행 이동을 하면 바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도 따로 적어두시기 바래요. 뭐 아래 적든 따로 이렇게 쭉 빼가지고 적든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수함수 이해하는 거는 된 거예요. 분모가 0일 수 없어서 점근선 x값. 그 다음에 그 식 자체가 0일 수 없어서 점근선 y값. 점근선과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 x는 3이잖아요. 3보다 조금 큰 값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3보다 조금 작은 값 대입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4를 대입해 볼게요. x에 4를 대입하시면은 y값 얼마 나와요? 4 대입해 봐요. 1 더하기 2, 3이죠? 그러니까 4, 어디 지나요? 3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면서 가까운 점근선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게 그리면 끝나요. 3보다 작은 수 2 대입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2를 대입해 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1이죠. 그러니까 2,1 좀 수정해야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1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면서 각각의 점근선에 가까워지게 그래프를 그리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지우는 동안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쓱쓱쓱. 그러면 뭐가 고민이 되느냐? 이렇게 예쁘게 처음부터 나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일반화 하겠습니다. 짜잔. 자, y는 x-3분의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2x-5라고 적어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분자가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릴 수 없어요. 분자를 상수로 만들기 위한 작전은 분자식을 분모식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2x-5를 x-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몇 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가죠? 2x-6이고요. 나눗셈식 하는 거 빼면 되죠. 아, 이걸 빼시면 여기 얼마 나와? 1만 남죠.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목2라고 부르고요. 이 아이를 나머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수에서 이거 어떻게 적어요? 7을 3 나누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잖아요. 위치를 바꿔주고도 마찬가지죠. 3분의 나눈 수 더하기 목 이렇게 똑같아요. 분자에는 나머지 더하기 얼마는 몫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 i는 y는 나눈식 분의 나머지 1 더하기 몫은 2가 되겠죠. 자, 얘 바로 뭐예요?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인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는 연습장에 적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2x-1분의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4x 뭐 요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식을 분모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몇 번 들어가죠? 네, 마이너스 2번 들어가네요. 맞죠? 자, 곱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맞나요? 그리고 빼시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목 나머지. 그러면 이 y는 나눈 식분의 나머지 더하기 목 마이너스 덧셈. 자, 그래프 그릴 건데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2분의 1. 식이 통째로 0이 되는 y의 값, y는 마이너스 2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이거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요. 나 뭐 하나 질문할 건데요. 평행 이동만으로 그래프가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일치하는 경우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가 1x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평행 이동만으로 겹쳐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얘를 분모 분자를 x의 개수로 나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더 정확히 적자면 2로 나눈 거니까 x-2분의 1이고요.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는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치고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서 출발하셨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쓱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적으세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된 거라고 딱 적어놔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많이 놓치시거든요. 네. 나 3초 세고 지울 거니까 TC를 기록하시든 방법을 하시든 3초, 2초, 1초 지우실게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러한 형태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점근선 파악하신 다음에 좌표 평면을 그려보십니다. 이게 x축이고 y축 쓱 원점 x는 2분의 1인 거니까 적당히 2분의 1을 그냥 잡아요. 가지고 점근선 해서 2분의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2니까 뭐 이 정도가 길이가 2분의 1이면은 뭐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 잡으시고 쓱쓱쓱쓱쓱.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분자가 음수잖아요. 방향이 이쪽과 이쪽이 나오는 2, 4, 4분면 방향 쪽이 나온다는 얘기죠. 점근선 기준으로. 자, 이제 이보다 하나 큰 수 집어넣을 건데 계산 결과가 정수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x에다 1 집어넣을까요? 자, 1 집어넣으시면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대요. 이 점을 지나면서 가까운 점근선이 2개 있잖아요. 뿅뿅뿅뿅뿅. 여기 가깝게 쓱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실까요? 0을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2 빼기 2니까 원점 지나가네요. 자, 원점 지나가면서 두 점근선의 각가지의 길이는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한 쌍의 곡선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이다라는 얘기는 분자에는 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자 상수 표준꼴로 고칠게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 자, 요런 꼴로 고쳤을 때 여기 x는 p고 이 y는 q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수이면은 이쪽에 그려지는 것이고요. 점근선 기준으로 k가 음수인 경우, 빨간 선은 k가 음수일 때 이쪽에 그려진다라는 법칙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끝났어요? 네. 자, 무리함수 넘어가 볼게요. 자, 무리함수도 기본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쫀쫀쫀쫀쫀. 내가 왜 이렇게 그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잡았습니다. 0,0, 1,1. 자, y는
루트 x가 기본인 무리함수의 그래프인 거죠. x에 1을 대입하시면 y가 1 되고요. 자, y가 2가 되려면 x는 얼마일까요? 4가 되겠죠. 4를 대입해야 루트 4가 2가 되니까. 그럼 y가 2가 됐는데 x는 4니까 좀 많이 가야겠네. 이쯤 갈까요? 이렇게. 그러면 완만한 형태의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y축 대칭인 거죠.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쪼쯤 여기만 볼게요. 그냥 이렇게 쓱 얘가 y는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겁니다. 맞죠? 나 여기다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 볼게요.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x축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y 마이너스 y 대입한 거 양면에 마이너스 1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x축 대칭 관계. 이를 원점 대칭하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x를 y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얘를 x축 대칭한 거나 얘를 y축 대칭한 거예요. 써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점 지나가시고 이렇게 스가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얘 하나 가지고 세 가지를 다 만들었다 해도 괜찮고 얘랑 얘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y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 y축 대칭 관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되냐? 자, 무리함수라는 것 자체는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실수인 평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x, y 모두 실수인 거. 따라서 근호 안에 있는 이 식 있죠?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이 항상 어때야 돼요? 0 이상이 돼야 돼요. 근호 안의 식이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정의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봐봐요. x가 0 이상이 되어야겠죠? 벌써 정의역.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플러스가 생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y도 자도 0 이상이 되잖아요. x 0 이상, y 0 이상인 거니까 일사분면, 원점 포함 일사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풀 보시면 돼요. 풀, 루트 풀, 일사분면. x, y 보시면 돼요. 얘는요. 근호안이 0 이상이려면 x가 어때야 돼요? 0 이하가 돼야겠죠. 이미 얘는 정의역이 x가 0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원점 포함 x 음수인 곳만. 그런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생략돼 있잖아요. y는 0 이상인 거예요. x는 0 이하인데 y가 0 이상인 거니까 축 포함 이사분면이 그려지는 거죠. 풀, 루트, 마이너스. x 음수, y 양수. 음수 커버 양수 제2사분면.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근호안은 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x는 0 이상이 되어야겠죠. x는 0 이상이고요. y가 음수잖아요. 그죠?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인 거는 제4사분면이잖아요. 보시면 마 루트 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면은 제4사분면이 그려진다. x 양수, y 음수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근호안이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범위는 0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y는 음수인 거니까 x도 음수고 y도 음수인 거는 제3, 4분면이잖아요. 형식은 마, 루트, 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 4분면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알겠죠? 플러스 x계수 플러스 y계수 플러스 1, 4분면. 됐죠? x계수 플러스 y계수 음수 4, 4분면. x계수 음수 y계수 양수 2, 4분면. x계수 음수 y계수 음수 3, 4분면. 자, 이거를 TC를 기록해 두시고요. 이거를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내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방향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리함수 정복하기 쉬워요. 지울게요. TC 기록하시고 있죠? 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 y는 꼴로 고쳐야겠죠. y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루트 양변을 1배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무리함수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근호안이 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근호안은 얘잖아요. 때문에 x 플러스 3이 0 이상이 되어야 해요. 정의역이 만들어진 거죠. 결과 x는 마이너스 3 이상의 값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하는 점이 생깁니다.
시작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얼마가 돼요? 0. 이게 시작점이에요. 자, 방향을 보시면 루트 하시고 x계수 플러스고 y계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즉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인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제 4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까 그림 그렸던 거죠. 제 4사분면 방향이에요. 자,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죠. x축 그리고 y축.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이 점부터. 그 다음에 뭐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1, 즉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점 지나가야 돼요. 2점 지나가는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더 그려지겠습니까? 이게 무리함수 그래프예요.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있고 방향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다. 무리함수 뭐라고요? 시작점과 방향이 있는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외우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근호환이 뭐라고요? 0 이상이어야 하는 특징. 그러면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얘만 넘길까요? x는 마이너스 이하입니다. 즉 x의 범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이하만 가능하대요. 자, 형식 보시면 루트 풀 마가 되겠죠. 즉 점으로 얘기하면은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거예요. 음수 컴마 양수 제 2사분면. 제 2사분면은 이렇게 방향이 간다. 아까 네 가지 방향 됐죠.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점이라는 게 있죠. 시작점.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잖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y가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잡아볼게요. x축 그리고 y축.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3 정도 대입해볼까요?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루트 3 빼기 2, 루트 1 되죠. 아, 마이너스 3, 1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돼요. 이 점 시작해서 이 점 지나가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더 그려지겠습니까? 맞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얘를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서 얘를 잊어버리시면 돼요.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지나가는 점 한 개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주어진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ABC를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시작점이 있어요. x 플러스 2가 시작점이에요. 그럼 이 시작점 때문에 y는 루트 하시고 무조건 x 플러스 2를 갖고 계시면서 y가 0인 거니까 더하기 0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앞에 a가 곱해져 있어요. 자, a 구하면 나머지 사람 구하겠네요. 지나는 점이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3,1을 지나요. 그 y가 1일 때 x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0. 양변을 제곱하시면 1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제곱하면 여기 제곱하는 거. 근호 자체를 제곱하면 근호 안의 값이 나오잖아요. 결과 a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a를 다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2, c가 0인 것도 더불어 할 수 있죠. 아까 그랬던 그 그래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수가 있다. 원래 함수의 그 식을. 그 방법은 시작점 그리고 지나는 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팅할 수 있어야겠죠. 해서 요런 형식으로 나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y는 루트 하시고 x에 계속 묶으신 다음에 이러한 형태의 꼴을 만드시면 되고요. 이때 이 형태에서 시작점이라는 것은 P, Q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작점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세팅하신 다음에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데 중요한 건 틀이에요. 풀인지 풀만지, 풀인지 만지. 이걸 기억해서 방향을 알아두면은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됐나요? 네, 지울게요. 왜 제일 처음에 그 네 가지 방향을 설명했는지 좀 알겠죠? 무리함수까지 끝냈습니다.
자, 역함수에서 중요시 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역이라는 게 뭡니까? 바꾼다는 뜻이죠. x랑 y를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x를 y로 그리고 y를 x로 바꾼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다의 의미죠. 뭐 그래프를 바라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데 가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쭉 가는 건데 여기 가다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좀 잘라버리시고요. 가다 일로 오지 않아요? 여기 좀 잘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 보실게요. 그리고 이게 그 그래프라서 조금 빈 모양으로 거시기 한데요. y는 x라는 걸 좀 이렇게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 y는 x고요. 얘를 접는 선으로 포개었을 때 두 그래프가 겹쳐져야 돼요. 그러면은 y는 fx가 있는데 1,3, 2,7, 3,10 정도 지나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x, y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을 지났다면은 3,1로 수직이면서 길이가 같겠죠. 2,7은 7,2로 바뀌어요. 네, 연결하면 수직이면서 이 길이가 같습니다. 3,10하고 10,3을 또 연결하시면 수직이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점들을,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만든 이 점이 만든 그래프는 이 함수의 역함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영어로 inverse거든요. 그래서 inverse의 앞에 그 i자를 따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y는 f 인버스 x라고 친다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역함수가 다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함수의 역함수가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x를 y로 바꿨을 때도 그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게요. 제가 지금 왜 두 개를 적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개씩만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어요. 두 함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1대1 함수인 거죠. 1대1 함수인데 치역과 공역은 일치합니까? 치역은 ABC고 공역은 ABCD잖아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일치하지 않아요. 얘는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xy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입하는 값과 결과치가 바뀌는 거고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나 이거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살짝 그려볼게요. f 인버스를 옆에다 그려볼게요. 그럼 정의역이 ABCD가 되고 공역이 1, 2, 3이 돼요. 왔던 그대로 가면 돼서 당연히 1대1 함수여야지만 왔던 그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어디로 가요? 2로 가고요. B는 3으로 가고요. C는 1로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닌 거죠. 그럼 왜 1대1 함수여야 되는지는 알겠죠?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 뭐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이런 거. 함수이기는 해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A가 1로도 가야 되고 A가 2로도 가야 돼. 이게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니잖아요.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모두 일치하는 1대1 대응만이 왔던 그대로 되돌려 보내면서 함수임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F 인버스라고 친다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재탄생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대응 관계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3으로 가시면 되고 B는 1로 가시면 되고 C는 2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원래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서 그거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시는 거고요. 해놓은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역함수 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에서 다시 Y로 가는 거죠. 느낌 오긴 하죠? 그럼 1, 2, 3이 되고 여기는 ABC가 돼요. 그럼 1은 다시 어디로 가요? 왔던 그대로 가요. 2도 왔던 그대로 가요. 3도 그대로 가요. 다시 뭐예요? 원래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까지는 이해하셨죠? 오로지 1대1 대응만,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그래프로는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한쪽 방향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만 1대1 대응이 가능하고요. 정의역, 치역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어서 문제에 무리함수, 역함수 그리고 그 성질들을 쭉 이어서 공부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좌표가 A, B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교점을 구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왜 그렇죠? 처음에 오늘 역함수 설명할 때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관계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심하세요. 얘도 구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시작점을 찾으시라고요. 근호안이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시작점의 x좌표입니다.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y가 0이 되죠. 시작점. 근호안이 0 이상이 되어야 해요. 마이너스 2 이상을 대입합니다. 게다가 x 개수 플러스 전체 플러스 제 1사분면 방향입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살포시 대입해 볼게요. y 얼마 나오죠? 1 나와요. 루트 1인 거니까 이 점을 지나가셔야 돼요. 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또한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일 때가 되니까 루트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려면은 y는 x를 그리셔야 돼요. 0,0, 1,1, 뭐 2, 이런 식으로 쓱 가다 보니 y는 x와 만나는 점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마이너스 2,0은 어디로 갈까요? 0,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쓱 수직 2등분 이 점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1,1은요? xy 바뀌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로 오겠죠? 이 정도 지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 점을 지나야겠죠. 이렇게 쓱 그려지시면서 바로 얘가 저 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y는 fx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얘는 역함수의 그래프니까 f 인버스 x가 되고요. 그 인버스 x를 gx라고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gx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괜찮죠? 그러면 문제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A, B인데요. 어차피 두 개는 같아야 돼요. 왜죠? y는 x와의 교점과 일치를 하니까요. 이거의 특징이 x, y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직접 구해서 교점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시되 단 x가 마이너스 2 이상인 범위 내에서만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점을 구하고 좀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루트 x 플러스 2 식과 식이 같아졌을 때 x를 구하시면 되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x 플러스는 x 제곱이신데 하지만 머릿속에 x는 마이너스 2 이상에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양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시고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입니다.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십니다. 둘 다 마이너스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놨잖아요. 여기 일사분면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교점은 뭐예요? 2,2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A와 B가 모두 2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이상인 범위 내에서 둘 다 만족하는데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리 함수의 역함수가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2차 함수의 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대응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 x와의 교점도 지금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만나는지 대략 예측할 수 있어야지만 실수 없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리 가능하시죠? 자, 그럼 이제 gx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2. 이게 원래 함수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원래 함수의 y다 f라고 딱 써놓고 출발해요. 우리는 y를 무엇으로? x로. x를 무엇으로? y로 바꿨을 때, 자, x를 y로 바꾸고요. y를 x로 바꾸는 순간 이건 뭐예요? 역함수의 y 값인 거예요. 비교가 되죠. 우리는 이 역함수의 y는 하는 식이 필요한 겁니다. 양변을 제곱할 수 있어야겠죠. 양변 제곱하시면 x제곱은 y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제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주면 1대1 대응의 그래프만 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치역은 y가 0 이상이죠. 무리함수 아까 그래프 봐봐요. 이거. x가 마이너스 2 이상인 범위 내에서 y는 0 이상인 값을 가진 거니까 이게 치역이에요. 근데 이 치역이 역함수에서 뭘로 바뀌어요? 정의역으로. y의 범위는 x의 범위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뭐예요? 1대1 대응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죠. 0, 마이너스 2면서 x는 0 이상인 거니까 자, 원래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인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요. 0 이상만 그리는 거니까 이쪽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2차 함수의 일부분의 역함수를 무리함수라 보시고 그래프 그리는 거, 식 세우는 거는 1도 아니겠죠. 자, 또 다른 방법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x, y를 바꾸지 않고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요. 나 일단 x는 할 거야. 그래? 그러면 y제곱은 x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x는 y제곱 마이너스 2야. 아직 안 바꿨어요. 근데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는 순간 이 바뀐 y가 f 인버스 x다 하면 안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f 인버스 x가 x제곱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시고 원래 이 무리함수에서의 그 치역이 정의역 바뀌어야 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나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x를 y로 y를 x로 바꿨을 때 원래 함수의 y가 fx고 x를 y로 바꾼 순간 바꾼 y는 역함수의 y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요거 인정하시죠? 자, 그래프에서 y는 x와의 교점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되는데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인 경우는 y는 x와의 교점을 가지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는 좀 주의사항인 거니까 좀 알아둡시다. 그래프를 좀 찍어서 그려볼게요. y는 이게 x고요. 뭐 이런 거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k라는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얘는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돼요. 자,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해도 다시 자기 자신과 일치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자기 자신이 돼요. 이게 다 교점이에요. 다 교점. 그런데
이거랑 만나는 딱 점 한 개만 찾아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 교점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거니까 주의를 하시고, 알겠죠? 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얘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자기가 역함수랑 일치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경우는 두 개의 교점은 자기 자신이 돼버리게 된다라고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문제를 풀 때는 y는 x와의 교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뭐 쉽죠? 제가 아까 그 역함수의 존재 조건 이야기할 때도 설명했잖아요.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다시 이거 역함수 구하면 다시 자기 자신 대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성이란 얘기는 뭔가 이렇게 짬뽕시킨다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는데 다시 거기에서 이어서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있었다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래 정의역에 있던 x값을 함수 f에 적용하면은 fx가 나오는데 다시 그 i를 g에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잖아요. g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fx를. 그러면 그에 따른 대응 관계에 있는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 함수를 연이어 적용한 거잖아요. 첫 번째 적용한 건 뭐예요? f를 먼저 적용했고요. 두 번째는 g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먼저 f에다가 x를 대입한 후, 이게 1번인 거죠. 이걸 다시 g에다 적용해서 이게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예요. 이 결과를 내가 y라 부르겠다.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약식으로 간단히 적을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괄호를 다시 없애버리면 g.이라고 g.f라고 읽기로 했고요. 이 함수는 얘가 1번인 거고 얘가 2번인 거예요. 그 적용을 이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정의역이 누구죠? 라지 x죠. 정의역 x에서 마지막 공역 누구요? z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z로의 함수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두 함수 f와 g를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g 합성 f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이 좌에서 우로 가는 게 습관이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를 먼저 하시고 얘를 적용해서 만든 함수이다라고 해서요. 이 그림과 이 내용과 이것을 삼위일치 시키소서. 알겠죠? 두사부일체라고 하네요. 얘는 삼사부일체요. 그러니까 그림과 이건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의 정의역과 실제로의 공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값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죠. y는 이게 함수의 그 명령어잖아요. 여기다가 x를 대입한다는 것은 이거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를 괄호로 바꾸면서 이렇게, 알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말 왜 했을까요? 성질을 정리하기 위한 작전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었다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실게요. x에서 y로, 그런데 다시 y에서 x로 가는 역함수를 연이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대입해서 fx가 나왔어요.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왔던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x가 나오겠죠.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 순서가 f를 먼저 하고 이어서 f 역함수를 했더니 정의역이 x고 그리고 공역이 x. x에서 x로의 뭐가 나온 거예요? 항등함수. 왜? 넣은 값이랑 나온 값이 일치해버렸잖아요. 따라서 f 인버스 합성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x가 나와요. 넣은 거랑 나온 거랑 일치하는 함수 우리 뭐라고 하죠?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자,
IX가 X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나 3초 세우고 지울 건데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고요. 자,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순서 바꾸면 잘 봐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었는데 얘가 있었는데 역함수를 먼저 합니다. 즉 Y에서 X로.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결과값이 먼저잖아요. Y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결과가 되기 전에 어떤 X가 있었겠죠. 근데 다시 X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다시 Y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1번이 역함수 먼저 적용한 거죠. 역함수 하시고 이어서 F가 됩니다. 이 합성함수는 집합 Y에서 Y로의 항등함수인 거예요. 항등함수인 거 맞지만 어디에서 어디로의 항등함수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 합성 F 인버스에다가 뭘 대입하면은 똑같은 게 나와요. 넣은 값과 나온 값이 일치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미루어 1번을 바라보시면 G입니다.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G의 역함수가 F고요. F 역함수가 G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하면은 왜 이렇게 될까요? 모양만 보면 이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슝슝 분배를 하는데 얘 먼저 적고 제 나중에 적은 느낌이잖아요. 즉 원래 이 합성 함수의 순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성의 순서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F를 먼저 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만들고 Y에서 G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값이 1로 가서 Y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이 1로 와서 Z로 대응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F를 하고 G를 했어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 라는 것은 온 그대로 거꾸로 가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밑에다 만들어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Z가 Y로 가고 Y가 다시 X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옮겨 봤더니 Z를 Y로 보내고 Y를 X로 보내는 거죠. Z를 Y로 보내는 거는 G의 역함수고요. Y를 X로 보내는 건 F의 역함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원소가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시고 얘가 그대로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시면 돼요? 먼저 적용한 함수를 쓰고 합성, 나중 적용 함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뭔가 봤더니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를 취하는 거다. 근데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왔던 그대로 되돌아가는 게 역함수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러면 이게 함수가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함수를 합성한 다음에 전체 역함수는 여기부터 슝 적용해서 그 순서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마무리해보죠. 자, fx가 x-1이고요. gx가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단 x 양수라고 했고요.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를 하고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방금 배운 거 지금 이거 거꾸로 f 인버스 합성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세요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을 G에 대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여기 대입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저거 합성 기호를 괄호로 바꿔주면서 거기다 G3을 대입하면 되죠. 순서는 얘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를 알아보는 거예요. G3은 3 대입하기 괜찮죠. 자, G3은 얼마예요? 3 대입하시면 3제곱 플러스 2니까 9 더하기로 11 맞소? 11이요. 근데 우리는 마무리 F 인버스 11만 아시면 돼요. 역함수를 구해서 11을 대입할까요? 뭐 그래도 되긴 해요. 귀찮다. 자, 무슨 말이냐? 나 이거 K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역함수는 바꾸는 거라면서요.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함수에다 B를 집어넣으면은 A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 이 K를 답으로 적을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말은 F에다가 K를 대입하면 누가 나온다? 11 나오는 거 이용할래요. FK는 알잖아요. K에다가 1 뺀 게 FK고 이거다. 따라서 K가 얼마란 말이죠? 10이란 말이죠. 그럼 바로 정답 얼마요?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되게 많이 쓰이는 거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성질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암기는 까먹기 십상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 후 그것을 적용해보면은 당연히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해본 여러분은 더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이 이야기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